최송화의 홀리스틱 웰니스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나의 라이벌은 내 자신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돌이켜보면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잘 안 하고요. 어떤 룰을 보여주려고 몸을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정말로 부모는 자녀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위엄이라고 봐요. 그건 딱 내 자식들이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달까요? 넘칠 필요가 없는 게 위엄 아닌가 해요. 괜한 무게 잡음이야말로 불필요한 에너지 같고요. 모든 양 조절이 화두겠죠. 너무 모자라도 그렇고 너무 넘쳐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저는 아이들 키우는데 균형 감각을 정말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지성에 감성이 더해질 때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 아닌가요?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할 적에 그 운동량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교육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동 심리학 박사는 더더욱 아니지만요. 부모로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기도 했으니까요. 그 경험에 빗대 용기를 내어 주제넘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다 하는 거요. 저는 그게 또 부모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행복을 아는 아이는 행복한 부모를 먹고 자라요. 부지런한 아이는 부지런한 부모를 먹고 크고요. 부모는 누구보다 제 아이에 대한 파악이 일찌감치 끝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하루하루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게으름 피우고 자기 좋아하는 일에만 진탕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관심의 여부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들였냐 안 들였냐 그것이 증거일 수 있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왕따라고 할 적에 그 이유를 부모가 모른다? 그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일단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겠죠. 그리고 사과할 거 분명히 하고 해결할 거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엄하게 혼쭐을 내겠죠. 이때 가늠해야 할 건 아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지나친 폭행이나 폭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이 평생 새겨질 만한 매와 말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따져야 하는 건 내 아이도 결국 아이니까요. 그 일로 아이를 매사에 주저주저하지 않게, 턱없이 우유부단하지 않게, 그 정도라는 가늠이 부모의 역량을 드러나게 하는 대목 같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그땐 고쳐질 때까지 예컨대 애 데리고 가서 상대 아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존심을 내가 아는데 나로 인해 우리 아버지 자존심이 땅에 꿇렸구나. 아이의 마음이 땅에 닿는 데까지 반복 또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봐요. 한번 왜라고 서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저마다 왜라고 질문하는 데서 각자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알미 시작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학교에 가야 하고, 왜 취직을 해야 하고, 왜 일해야 하고, 왜 쉬어야 하고, 왜 청소기는 여기 있어야 하고, 왜 책상은 깨끗해야 하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 왜를 안 한다는 건 다시 말해 생각 없이 사는 거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왜는 결국 탐구하기로 이어지거든요. 탐구하라. 제가 이 말을 엄청 좋아해요. 탐구가 저한테 타격감이 큰 단어 중 하나거든요. 파고 들어가 보는 데까지 깊이 연구한다는 것. 그런데 죽어도 끝이 없다는 것. 그거 얼마나 신나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탐구 나왔으니 상상? 상상도 제 고유한 생겨먹음에서 뻗어나가는 재능이니까요. 미래는 상상력의 시대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 상상력과 창의력은 미래를 여는 준비된 힘이 맞잖아요. 상상하는 것은 나의 사실이 되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된다고 상상력이 지식보다 귀해진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축구를 할 때에도 전에는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러는 것 같아요. 상상하라고.
손 감독의 자기관리 메모. 메모해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첫째가 욕심내지 말라는 것. 노역처럼 추한 게 어딨겠어요. 두 번째는 소식하라는 거. 그거 아시죠? 소식이 최고의 음식인 것. 과음하지 말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말수를 줄이고 목소리 낮추고 나누고 베풀고 무엇보다 또 항상 주변 정리하고 내 몸 청결히 하고 저는 향수도 그래서 잘 골랐어요. 모으는 정도는 아니고 한두 개 가지고 번갈아 쓰는 정도는 돼요.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화는요, 하체로부터 와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먹으면 다리는 가늘어지고 엉덩이는 함몰되고 배는 불룩해지니까요. 일단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걷기라도 매일 하는 게 당연한 소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건강 저축법이에요. 일단 걸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를 내 의지로 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건강을 저축한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글 쓰시려면 알아서 건강을 저축하셔야 해요. 어른이란 돈을 가두고 잠그고 잘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제 입을 다물고 언제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그걸 잘 아는 이가 진짜 어른이구나 싶어요. 최고의 노인은 젊은이들한테 둘러싸여 신나게 대화하는 어른이 아닐까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세대를 뛰어넘어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른. 물론 저는 책에서 찾죠. 쉽게 찾아지고 많이 찾아지니까요. 저는 인맥을 쌓으러 허비하러 다닐 시간에 책상에 책 쌓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돈에 관한 관점. 우리가 평생 하는 걱정의 근 70%가 돈이라면서요. 옛날에 한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 제 죽음을 앞에 두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잖아요. 자기가 죽거들랑 양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한 채로 관 뚜껑을 덮으라고요. 그 이유를 물으니 인간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겠냐고요. 인생을 비유하는 데 있어 이만한 설명이 또 없죠. 타격감이 바로 오죠. 정말 그건 100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돈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고 하는 그 얼마라는 선을 진짜로 잘 지켜야 해요. 이거 이상 쓰면 나는 빚을 져. 이거 이상을 쓰면 나는 빚더미에 나 앉아. 어제 내 벌이가 이 정도였으니까 나는 어제 고추장 하나 넣고 밥을 먹은 거고 오늘 내 벌이는 이 정도니까 나는 오늘 간장에 소시지 하나를 넣고 밥을 먹어도 되죠. 이런 계산을 바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에게 그게 우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빛에 허덕이면 꿈이 날아가요. 오죽하면 빚더미보다 잿더미에서 일어나기가 더 쉽다 그랬겠어요? 빛이 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까지 미래까지 앗아가니까 심각한 거란 얘기죠. 소유에 대한 고민은 평생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내 경쟁력은 안 키우고 내 소유욕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에 앞서 욕망의 그릇만 너무 헤비하게 키우는 건 아닌지, 법정 스님 말씀이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사람 사귐에도 해프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유라는 말을 착각하면요, 내 소유한 것으로부터 내가 소유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뭐에 하나 꽂히면 유년에 시작한 공부는 막 솟아오른 아침 태양처럼 창창하고 중년에 시작한 공부는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처럼 반나절밖에 그 빛을 낼 수 없으나 무척 강렬하고 노년에 시작한 공부는 촛불과 같아서 태양과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을 못 보고 헤매는 것보다야 1000배는 낫다. 제가 어디에서 이걸 보고 아주 그냥 달달 외워버렸다니까요. 거기 독서 노트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메모를 해놨을 건데 배움이라는 것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머리로는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책이 탁 타격감 있게 한 번 더 때려주니까 등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어야죠. 책을 읽읍시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렵다기보다 떠날 때 당당하고 싶어서 늘 생각은 해요. 이를테면 가능한 한 좀 아름답게 죽고 싶어서랄까? 인디안 부족의 말인지 티베트 속담인지 그 출처는 헷갈리는데 제가 이 말을 외우거든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참 좋죠. 봐요. 큰 좋은 소리는 잡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글귀 마주하면 막 제 안이 출렁대요.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한다. 운동처럼. 잠자리에 들 때는 실내화 벗어 나란히 두고 옷도 항상 벗어 칼같이 개어놔요. 실내화 벗어 내팽겨친 채로 옷까지 마구잡이로 던져진 채로 그렇게 내 주변을 정신없이 해두고 잠이 들었다가 영영 눈 못 떼었다고 해봐요. 제가 살아온 평생을 두고 어떻게들 기억하겠어요? 나의 라이벌은 내 자신. 나의 라이벌은 나. 나의 경쟁자는 나. 나를 이겨야 어떤 상대든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장 센 나의 강적이 살잖아요. 저는 육체를 정신의 하인이라고 보거든요. 육체가 정신을 이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정신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정신이 서면 육체도 서고 정신이 누우면 육체도 눕잖아요. 저는 이날까지 살면서 제 몸과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죽을 만큼 몸이 아프대도 그 소리 한 번을 안 들어줬어요. 다리를 절든 허리를 못 펴든 하루라도 운동을 쉰 적이 없는 게 그래서였어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자. 그거예요. 불치함은 수치불문이라 그랬어요.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나쁜 건 안 하면 되고요. 아무도 안 본다고요? 제 안에 있는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제가 다 듣고 있잖아요. 진짜 품격 있는 어른으로 늙으려면요. 일단은 경청하는 자세부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어떤 얘기에 집중하고 또 어떤 얘기에 풀어줘도 되는지 분간이 바로 되는 사람더러 현명하다고 하는 것처럼요. 제 식대로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안팎으로 건강한 사람이 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닌가 하는 거죠. 정말 품이 있고 품격 있게 나이를 먹으려면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끝도 없이 생각해야 해요. 모르긴 몰라도 전 그렇게 알아요. 퍼주고 망한 장사는 없어요. 조금씩 나누고 나눠서 주변이 넓어지고 넓어지면요. 그거 다 누구 거? 퍼준 사람 거. 최고의 리더를 꼽는다면 라이트 형제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 아니겠어요? 모험이 성공에 이를 경우 모든 인류가 누릴 혜택까지 상상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있기 전보다 내가 있는 지금 단 1%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을 다한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기본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지 남을 기웃대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우리 팀 선수 챙기지 상대 팀 전술 챙기지 않는다고요. 저한테 비교는요. 남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재는 거예요. 정 해보고 싶으면 내 장점과 남의 단점을 대보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책 페이지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시계를 살 수 있으나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다. 지위를 살 수 있어도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으나 생명을 사지 못한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피터 브라이스라는 미국 신학자의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 제가 핵심이라 생각하는 단어들이 대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돈, 집, 가정, 잠, 시간, 책, 지혜, 존경, 생명, 건강, 행복, 죽음. 게다가 어구가 딱딱 맞잖아요. 타격감 있잖아요.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다.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리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줄곧 하고 있었잖아요. 누군가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전 저 구절 안에 답 찾아서 말해줄 것 같거든요. 리더란 지혜가 있어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물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어요. 리더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해요. 유능한 리더들 곁에 큰 서재가 있다는 말.
그래서 제가 강연장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말에 늘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책 보시면 답이 거기 다 나와 있다고요. 책을 몸에 새기듯 읽으시라고요. 유대인들은 책과 돈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책부터 집어든다잖아요. 그렇게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딨냐고요? 나만 바쁘겠어요? 우리 모두 다 바쁘지. 그렇다면 책 읽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전 춘천에 있다가 일주일에 2, 3일은 꼭 서울에 와요. 그 시간만큼 내가 책에 온전하게 할애를 해요. 운동하고 독서, 딱 그것만 하고 다시 춘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축구장에서 한 5일 미친 듯이 뛰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책으로 충전이 다 된 것만 같은 거예요. 손흥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